10월 15일 수요일 출근길 마켓 브리핑 힘차게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JP모건의 1.5조 달러 AI 베팅,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 이슈로 본 조선업 파장, 그리고 블룸에너지의 SOFC로 보는 AI 전력난 해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대규모 자본, 공급망 리스크, 전력 인프라, AI 기술주, 조선중공업,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까지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JP모건이 1.5조 달러 규모의 AI, 첨단 기술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규모도 규모지만 단순한 기업 투자라기보다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맞물린다는 평가예요. 맞아요. 제이미 다이먼 CEO가 핵심 광물과 첨단 매조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공급원 의존을 낮추겠다고 못 박았어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 총 27개 분야의 자본을 투입하고 직접 투자뿐 아니라 금융조달, 자문, 연구개발까지 총동원해 민간 자본을 전략산업으로 끌어들이는 로드맵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구조라서 중장기 정책 드라이브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발표 직후 반응도 뜨거웠죠. 특히 양자 컴퓨팅과 AI 인프라주들이 급등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종목들은 최근 핫했는데 말이죠. 그러한 상승 흐름은 사실 지대와 레버리지의 결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리게티 같은 양자 종목, AI 칩 생태계, 데이터 센터 부품주는 이틀 새 두 자릿수씩 튀는 모습이었지만 하루에 10%에서 30% 정도 출렁이는 투기적 변동성도 동시에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부자 매도, 주식 희석 이슈가 뜬다? 그럼 상방에 확 꺾일 여지도 있어요. 대형 기술주도 데이터 센터 수요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지만 기술적 저항 구간에선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변동성과 함께 투자 구조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어요. 오픈AI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AMD, 오라클 사이에 순환 거래에 논란이 있었죠. 그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직 뚜렷한 연옥 현금 흐름이 없는 플레이어가 거대 조달과 공급 계약을 엮고 반대편 기업은 지분 워런트 같은 금융 구조를 통해 공급을 밀어주는 방식. 닷컴 시절 벤더 파이낸싱과 비슷한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실제 수요가 아니라 돈의 순환으로 키운 매출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이 질문이 시장의 경계심으로 돌아옵니다. 어제 국내 시장도 실적에 따라 향방이 나뉘었듯이 결국 수익이 관건이겠네요. 투자 대비 성과가 나와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 부분이 어쩌면 본질이죠. AI가 투자 대비 얼마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성장률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커졌지만 이를 제외한 실물 성장률은 사실상 제자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AI 투자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투자 수익률 0%로 집계됐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전력 데이터 비용 급증, 현업 적용의 병목, 그리고 감가상각이 늘면서 이익률이 눌리는 구조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의 포인트는 3가지. 첫째, 실제 매출 전환. 둘째, 순환거래 의존도 축소. 셋째, 전력 인프라 비용을 감당한 후에 마진 회복. 이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죠. 그래서 어제 한화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이 소식이 조선업 전반엔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내 연안선박 위주로 사업을 하고 중국과 직접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국내 조선사들은 선박 핵심 소재인 후판을 최소 2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중국에 의존합니다. 만약 이번 제재가 본사나 타 대형 조선사까지 확장되고 후판 수출 제한이 얹으면 원가 상승과 납기 지연 리스크가 바로 현실화될 수 있어요. 대체 공급처로 돌리면 되지 않나요? 국내 철강사와 협업 같은 방식으로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후판은 품질 납기 가격 3박자가 맞아야 하고 이미 국내 철강사와의 가격 협상이 팽팽한 상황이라 스위칭 비용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도 있어요. 미국은 조선업 재건 의지가 강해서 한미협력펀드나 북미 프로젝트에서 한국 조선사의 발주 기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중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꺾이면 그 반사 수혜가 한국으로 일부 이동할 여지도 있고요. 환율과 기술 요소도 거둘 수 있겠죠? 맞아요.
선박 계약은 달러 표시가 일반적이라 원화 약세는 영업이익에 호의적입니다. 더해 AI 기반 스마트 야드, 해외 생산 거점 확장 같은 질적 경쟁력이 붙으면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난 포지셔닝이 가능해요. 다만 최근 다시 불거진 미중 갈등이 길어지면 글로벌 해운 수요 자체가 식을 수 있고 LNG선 발주가 둔화되면 한국 조선의 캐시카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잊으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제재 범위, 한미 협력의 실질 진전, 그리고 발주 사이클 회복이 관건이에요. 그렇군요. 이제 세 번째 소식. 블룸에너지의 SOFC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의 해법이 될 수 있느냐 이슈가 뜨겁습니다. 브룩필드와의 50억 달러 파트너십이 시장을 달궜죠. 우선 배경부터 정리할게요. AI 수요 폭증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요구가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전력망은 송전선 증설과 인허가에 평균 수년이 걸려서 당장 전기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병목이죠. SOFC는 현장에 깔아 즉시 전력을 공급하는 온사이트 발전이라 대기 없는 전력이라는 장점이 큽니다. 블룸은 빠른 설치, 높은 가동률을 강조하며 AI 전용 전력 솔루션을 표방했어요. 장점만 보면 금방 대세가 될 것 같지만 현실 체크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첫째, 경제성. 초기 투자비와 연료비가 여전히 부담입니다. 둘째, 연료. 지금은 대부분 천연가스를 써요. 온실가스 배출 이슈가 남죠. 셋째, 확장성. 데이터 센터급 대규모 배치를 꾸준히 늘리려면 스택 수명, 유지 보수, 부품 공급망이 병목 없이 따라와야 합니다. 바이오가스나 수소로의 전환 가능성은 분명히에 비용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래도 전력망 인터커넥션 지원을 위해할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에요. 온사이트 발전이 표준 옵션으로 자리 잡을까요? 단기 병목 해소용 브릿지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장기 표준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생산 규모 확대로 단가 하락, 청정 연료 조달과 정책 인센티브의 결합,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에서 신뢰성 트랙 레코드 누적. 이번 파트너십은 그 방향으로의 신호탄이고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남았습니다. 정리해볼까요? JP모건의 1.5조 달러 AI 베팅. 정책 드라이브와 결합된 장기 머니가 들어오지만 수익성 검증이 핵심이다. 한화오션 제재.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나 후판 공급망과 발주 사이클이 변수다. 블룸 SOFC. 온사이트 발전 해법 가능성은 크지만 경제성과 연료 전환이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체크리스트를 드리면요. 첫째, AI 관련주는 실제 매출 전환과 순환거래 의존도부터 보시고, 둘째, 조선주는 중국 조치 범위와 후판 가격 환율 트래킹을, 셋째, 에너지 솔루션주는 대형 PPA 체결 속도와 단가 하락 경로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출근길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